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의 땅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땅 전체가 꺼질까 봐 그래요. 공포의 바벨탑이 될 것이다. 이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형상이 되었거든요. 자연과 문명, 환경과 인간이 불어가 만들어낸 새로운 공포. 지금 당신의 발밑은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일 경기도 의왕시에서 도로가 10m나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목포에서는 아파트 바로 앞 주차장이 붕괴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길이 50m의 주차장이 순식간에 6m 아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주민 한 명이 다치고 주차된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차량이 오가는 서울 강남의 대로변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승합차 앞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죠. 난 뒤 따라오는데 근데 설명이라 나는 왔죠. 왔는데 제가 차가 팍 주저앉아보더라. 같이 한 번에. 싱크홀은 최근에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 2월 인천의 지하철 공사장 인근 6차선 도로에서 깊이 26m의 대형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땅이 꺼지자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들이 방향을 돌립니다.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 그러나 미처 싱크홀을 보지 못한 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로 수도권과 가스관이 파열돼 일대 2천여 가구에 수돗물과 가스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현장은 사고 다음 날 트럭 100대분의 흙으로 메워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는 주민들. 뭐 있죠? 좋아하는 여쭤보려고. 아니 저희 다 봤죠. 가서 막 하요. 정확하게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데 거기에요. 아우 이게 진짜 나는 안 본 사람 몰라요. 신문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왜요? 택시가 한 두세 대 들어갈 수 있는 길 넓이니까요. 그때 시간이 좀 그 시간대가 낮이라서 그렇지 출퇴 시간 같으면 정말 사고 많이 났을 거예요. 안 그랬으면 네. 어마어마한 소름 끼치죠. 어마어마할 거예요. 싱크홀이 발생했던 장소에서 불과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위치한 지하철 공사 현장. 지하철 터널 공사로 인한 집안 침하가 싱크홀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공사 현장을 지날 때마다 2년 전 사건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그 주위에 몰려들어갖고 봤는데 굴이 엄청나게 깊고 넓더라고요. 얼마나 대충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얼마나 깊어 보였어요? 한 10m는 일단 좋게 넘어 보였고요. 또 다시 싱크홀이 재발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학교에서 버스 타면서 이쪽으로 맨날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섭죠. 무너질 것 같은 뭐 불안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믿어야죠. 뭐 전문가들인데 그치 제가 뭐 저게 무너지네 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조금 피해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피해가? 시끄럽고 그리고 바닥 그렇죠. 부분에 이제 지면이 계속 흔들리니까 지하철 공사 때문에 약간 집안이 조금 내려앉는다는 거나 이렇게 조금 집안이 이제 갈라지고 막 그런 거는 있었죠. 아, 그런 것들이 좀 보였어요? 네, 그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 뭐 저렇게 뭐 싱크홀이 생길 줄은 몰랐죠. 그 사람이 이제 저 잊혀진다고 할까요? 이거를 멈출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지하철이 있어야 저희한테도 좋고 막 그쵸. 하니까 지역 마무리를 주민들한테. 잘 되기를 바라죠.
한편 지난 7월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아파트 앞 인도가 2m 깊이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지나던 여성이 추락해 119 대원에 의해 구조됐는데요. 무거운 가령 아스팔트 덩어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머리에 직접적으로 떨어졌다면은 뭐 골절이나 이런 얼굴이나 머리 쪽으로 안면 또는 두개골 골절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 이제 허리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자세가 거꾸로 뒤집힌 상태로 이제 돼 있었기 때문에 요추라든가 척추 쪽에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죠. 사고 직후 응급실로 이송된 그녀는 뇌진탕 진단을 받고 머리와 팔을 13바늘이나 꿰맸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뻔했던 아찔한 사고. 아직도 2달 전에 겪었던 일이 실감나지 않는다는 안모 씨. 먼저 119에서 오셔가지고 저를 일으키시면서 당연히 허리, 척추나 그러면은 완전히 몸이 다 잠기신 거네요. 이렇게 뭐 한 발 딱 딛자마자 누운 채로 떨어졌죠. 그럼 맞아서 뇌진탕 판정도 있었고 3주간 병원에는 있었거든요. 그럼 완전히 이렇게 대자로 떨어지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그게 이렇게 머리 먼저. 떨어졌을 때 이렇게 흙더미가 이렇게 약간 사선일 때 제가 머리가 아래 있고 다리가 위에 있어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119 기다리는 와중에 이제 한 번 더 무너졌어요. 당시 사고 현장을 함께 찾아가 봤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이 길을 지나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저는 여기 있을게요. 네. 긴급하게 복구된 흔적이 역력한 현장. 평소에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이나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내가 평소에 다니던 길이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그 근처는 아직 한 번도 정말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갈 때만 슬쩍 한 번씩 갔는데 메꿔서 그냥 일반 분들이 막 지나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지나다닐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이에요.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네, 어쨌든 직장 다녀야 되니까. 한 여론조사에서는 수도권 주민의 95%가 싱크홀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걸었었는데 요즘에는 땅 밑보고 걷게 되고. 요즘은 잠실이나 송파 쪽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좀 시끄러운 상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어디 다니기가 좀 무섭고. 차 운전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주의를 살피게 됩니다. 미국에 이런 데 땅 꺼지는 거 보고 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싱크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하수의 교란과 관련이 깊은 싱크홀. 지하수 유출로 인해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기고 그 빈 공간이 붕괴하면서 생기는데요. 그 지하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동공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표상에서는 안 보이죠. 그래서 이것이 동공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도로 밑부분까지 이제 모래가 다 파여나가게 되죠. 그러면은 차량이 지나다니면은 그쪽 부분에서 약해져서 지반이 도로가 표면이 약해지겠죠. 그래서 도로가 주저앉아서 보이는 게 싱크, 주저앉았다, 홀, 구멍. 도시명 싱크홀은 무분별한 지하 개발과 과다한 지하수 이용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자칫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시명 싱크홀. 그도 그럴 것이에 전국 대도시 지하에는 상수도관을 비롯한 여러 주요 시설물들이 매립돼 있습니다. 싱크홀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밝혀진 하수도관 파열 누수. 이 앞에서 푸시면 돼요, 이 앞에. 아, 거기? 아니, 이 앞에 그냥 마당에 다 모래니까. 제작진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하수 연구실장인 하규철 박사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까 그거 어디 있죠? 상수도나 하수도가 터졌을 때 그거에 의해서 지반이 내려앉는 거를 확인하는 실험이죠. 먼저 손상된 하수도관 역할을 해줄 고무호수에 인위적으로 흠집을 가한 다음 땅속에 매설하는 작업을 합니다. 빼십시오. 잠깐만요. 그 위로 흙을 덮어주는데요. 땅속에 동공이 생기면서 지반이 침하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손상된 고무호수에 물을 공급하자마자 고무호수에서 물이 새어나오면서 동공이 생기고 지반이 침하되기 시작합니다. 매설하는 과정 중에서 뭐 틈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수 관로가 노후화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틈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하수도가 흘러가면서 틈새로 토사가 유입되면서 상부에 있는 지반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발생하는 게 이제 도심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그런 싱크홀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발생한 여의도 싱크홀과 안양의 싱크홀도 노후된 하수관 파열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로 함몰의 주요 원인인 하수관 손상. 전체의 절반이 노후 하수관입니다. 도심지를 개발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하수도 관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상수도 관로도 들어가지만은 하수도 관로가 다시 한 3, 40년 이미 넘었다는 거죠. 상수도 관로는 흉관으로 인해서 강철처럼 이렇게 단단하지만 하수도 관로는 콘크리트로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3, 40년 지나고 나면 이게 노후화가 됩니다. 노후화가 된다는 것은 균열이 발생하고 그 균열 속을 통해서 물이 섬이 놓는다는 거죠. 그래 되면 인근에 아주 미세모래라든지 진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것을 끌고 나가는 거죠. 물을 많이 뽑아내도 문제 없어요. 지하수를 항상 뽑아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은 뽑아내면 위험해, 침하, 어떤 지역은 침하가 안 일어나. 그거를 서울시를 땅속을 비디오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사람이 볼 때는 상하수도관이 노후됐으니까 그게 문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현상이고요. 그게 원인일 수도 있고 현상일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현상일 수가 맞아요. 전체가 내려가니까 땅이 처지니까 물이 뽑아내서 이게 침하가 되니까 거기에 있는 상하수도관이 흙에 묻혀 있는 게 이제 내려가가지고 이게 이제 균열이 금이 돼가지고 물이 새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그만 동공이 생기니까 싱크홀이 생기는 거예요. 석촌호수의 수위 저하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당연한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호수 주변에서 지하 깊이 터파기 공사를 하면 호수의 물이 터파기 현장으로 모여들고 그 물을 밖으로 빼내면서 수위가 낮아지게 되는 원리죠. 지난 여름 유독 특정 지역에서 싱크홀 발생이 집중됐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 도로 함몰 발생률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것은 잠실 개발의 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 모래사장이라고 있다 우리. 뿅나무이고 여기가 뿅나무. 일부가 이제 모래사장이고 뽕나무밭도 있고 이제 가상으로.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그 마을이 있는데 비석도 해치우고 그랬어요. 오래된 사람은 침묵게 많이 와서 지금껏 해나가요. 오래된 사람들. 장주정이. 잠실은 원래 잠실도와
부리도로 이루어진 섬이었습니다. 당시의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요. (120여) 가구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잠실섬의 세내 마을 주민들은 잠실 육주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고향이 사라지자 이곳에 비석을 세우고 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었던 손정목 교수. 그는 한국 도시개발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뽕나무가 안 돼. 홍수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잠실이 이름만 잠실이지 그 사람이 하나도 그 뽕나무가 자라질 않아. 홍수 때문에. 옛 잠실섬은 메기가 하품을 하거나 개미가 침만 뱉어도 물에 잠긴다고 할 만큼 홍수 피해가 잦았습니다. 섬이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잠실 섬이지. 예. 그런 이제 이쪽을 막은 거지. 이쪽을 막아가지고 여기를 육지로 한 거지. 육속화한 거지. 그가 잠실 개발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1971년에 시작된 한강 공유수면 매립 사업은 잠실섬 북쪽의 신천강을 넓히고 남쪽의 송파강을 메워 두 섬을 육지로 만드는 대규모 토목 사업이었습니다. 송파 잠실 지역의 지질이 모래와 자갈이 많은 하천 지역의 특성을 띌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충적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지하 수위가 내려가면 집안이 침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옛날에 하천에 강이 흐르던 지역을 지금 매립했거든요, 많이. 그런 지역은 많아요. 제가 보기에 한강의 이남지역에서는 한 20-30% 정도 되고요. 한강 이북 지역은 한 10% 서울 지역에 위험 요인이 있어요. 싱크홀이 발 가능성이 많다. 92년도에 서울에서 지하철 공사를 많이 하다가 한꺼번에 5군데가 막 그냥 터널 때문에 싱크홀이 발생해서 막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니까 개발은 공사는 많이 하는데 땅속에 대한 기본 지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사만 해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그게 그런 원인이구나. 그래서 땅속 지도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1998년 이수곤 교수팀이 서울 전역의 땅속 지질 상태를 파악해 만든 토목 지질공학도. 서울의 지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가 이제 그 화강암이 있고요. 암석이 좋아요. 지금은 우리가 평지로 보이지만 옛날에는 여기가 모래자갈이었어요. 여기가 롯데월드예요. 여기에요. 여기 노랗잖아요. 모래질 여기도 싱크홀 있죠. 석천동이. 여기 국회의사당 난 게 노랗고요. 다 노란색에만 이렇게 분포해요. 왜 그러면 흙이 깊으니까. 지난 여름 싱크홀 공포의 진원지는 송파 잠실 지역이었습니다. 2달 새 무려 7건의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했고 길이 80m의 거대 동공까지 발견됐죠. 지하철 공사 현장의 부실 시공이 원인으로 밝혀졌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싱크홀 관련 서울시 전문가 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박창근 교수. 그 다음 날 이제 조사위가 꾸려졌죠. 꾸려지면서 그 부분 일정 부분 안전조치를 취하면서 일정 부분 파냈거든요. 파내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밑이 지하철이 통과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실제 주저앉는 모습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저앉는다 하면은 석촌 지하차도도 주저앉겠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백제 고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데 만약에 그 시점이 출근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 만약에 차량들이 한 200m 가까이 되는데 한 대여섯 대 이상 그 지나가다가 왕복이니까 이것도 2차선이지 않습니까? 왕복 4차선이죠. 그 차량들이 한꺼번에 매몰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엄청난
재난으로 이어질 뻔했다는 거죠.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했던 송파 잠실 지역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 중에는 아직까지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었는데요. 왜 그 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가 왜 갑자기 지금 이후에 영향이 있었는가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요, 여기인데 지금 아예 다시 또 다 덮어버렸네. 여기. 싱크홀은 이쪽 부분에 이렇게 났었죠, 이렇게. 잠실의 싱크홀은 방이 먹자 골목에서부터 방이 시장까지 이르는 1km 구간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방이동에서만 무려 4개의 싱크홀이 생긴 겁니다. 어디에요? 예, 지금 앞에 보이시죠? 저기 예면학교에. 아, 여기네. 가로 세로 1m 크기로 임시 포장된 싱크홀 현장. 전문가들은 이곳의 도로가 조금씩 내려앉고 있어 추가로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포토홀이다라고 판단이 들면요, 거기 이제 위를 임시적으로 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 공사를 하고요. 여기 싱크홀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주위를 직사각형으로 해서요, 둘레를 친 다음에 그 주위를 다 이제 팝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 작업 이후에 딱 와보면 눈으로 확 띄죠. 네모나게 되어 있으면 아, 싱크홀이었고 작업을 한 거구나. 그리고 그냥 덮어버린 거면 아, 아니었구나. 뭐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집안 불안정은 지하 수위의 교란과 관계가 있습니다. 잠실 지역의 여러 수위 계측소 가운데 몇 곳을 직접 실측해 보기로 했는데요. 요거는 수위 관측을 하기 위해서 수위 측정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 안에는 이제 센서가 들어가 있죠. 자동으로. 이 안에 이제 자동 전송 장치가 있는데 요거에 의해서 구청으로 바로 데이터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송파 관내를 이렇게 봤을 때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를 봤을 때도 지하수가 지금 이렇게 약간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특히 우리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공사나 지하철 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지하수 흐름이 약간 교란이 있는 상태예요. 어디는 좀 많이 내려가고 어디는 또 오히려 좀 올라온 데가 있어요. 또 다른 수위 계측소. 네, 여기가 지하수고요. 이제 지하수 간정이고요. 요게 수중 모터 케이블이고요. 이 케이블을 통해서 수중 모터가 이제 작동을 하고 한 달에 2번씩 수동 관측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축적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센서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제 소리가 물이 닿으면 이제 저희가 이 소리가 납니다. 실측 결과 지하 수위는 마이너스 11m. 거의 11m 정도 된다고 보면 이게 지금 예전하고 비교하면 지금 지하 수량이 어느 정도 지금 옛날보다는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외로 올라갔어요? 예, 여기는.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보통은 한강 쪽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수위가 높아졌다는 것은 이 지점에서 물이 차단돼서 거꾸로 좀 물이 이게 보호 역할을 해서 좀 차가지 않냐. 이제 그렇게도 유추해 볼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가 유달리 다른 데보다 수위가 좀 올라왔어요. 잠실 일대 대형 지하 토목 공사는 앞으로도 줄줄이 예고돼 있습니다. 돌이니까 단단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콘크리트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근데 그게 무너져가지고요. 돌 위에다가 만든 큰 콘크리트 댐이 무너져가지고 500~600명이 사망을 했어요. 1963년 이탈리아에서는 안반 지역에 위치한 댐이 붕괴되면서 6분 만에 5,000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변 지질에 대한 안이한 생각이 댐 붕괴의 원인이었습니다. 그 암석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암석은 안 되지만 전체 암석이 통째 암석이 있고 많이 짜갈처럼 깨진 암석이 있다고요. 짜갈처럼 깨진 암석은 암석이지만 물이 차면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롯데월드에서 지하수가 처음에는 얼마 160톤 됐는데 지금 4배가 많이 나온다. 그거죠, 바로요. 석천 지하초도를 어떻게 원인을 진짜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서울에서 어디가 싱크홀이 나오고 동공 나왔다는 거를 예측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처럼 전부 다 터널하는 사람이 잘못되어 있다. 원인은 그거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숨겨져 버려요. 보이지 않아서 알 수 없고 그래서 더욱 두려웠던 싱크홀. 이제는 우리의 발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찬찬히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